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세월호 진상규명을 맞이하는 시간. 세월호 다시 짚어보는 의혹 304 목욕포럼 윤솔지입니다. 네, 피해 당사자 생존자 김성목입니다. 네, 공순주입니다. 저희가 정신없이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다 댓글을 찾아보고 그러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한번 쭉 해서 보니까 되게 감동적인 댓글도 많았고 그랬어요. 소통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우리가 셋이서 방송을 할 때는 없다고 느꼈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죠. 그중에도 몇 개 한번 추려봤어요. 성문님께서. 네, 뭐 응원해 주시는 댓글들도 많고 네. 지적해 주시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지적해 주신 댓글들 중에 시간대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명확하게 설명 좀 해달라는 질문, 답변이 좀 있으셨고요. 네. 그리고 대단한 음모가 아니라 진짜 무능 자체여서 구조를 못한 것이고 그걸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근데 이 댓글에 또 다른 분들이 달아주신 게 해경이 직접 수영하면서 자유자재로 세월호 빠질 때까지 수영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거 편집본 말고 풀영상 보시면 소리치게 됩니다. 배로 수영해. 왜 안 가? 왜 그냥 와? 뭐 라고요. 수영 실력도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구조 실력만큼은 갖추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또 그 소리야 라고 말할 사람 없다고 응원해 주시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감사하고 근데 이런 관심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좀 거리에 나오셔서 직접 좀 의견을 내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네요. 네. 수님 이런 댓글 보고 하니까 지난날에 우리가 새날에서 방송한 것만 다 해도 한 70, 80 넘죠. 80회 넘는데 이 방송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세요? 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알려야겠다. 그래서 진상규명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잦아들지 않게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이 와중에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수연 아빠 박종대 님께서 책을 내셨는데요. 사진을 보면 4.16 세월호 사건 기록 연구 이거 엄청나죠. 1000페이지가 넘는 데다가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세월호 침몰 관련된 내용은 이제 확인된 게 아직 없어서 그 내용은 지금 제외가 됐고 해경 구조 과정 그리고 선원들 탈출 과정 그다음에 이제 그 대응 거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기무사나 이제 국정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2학년 4반 박수영 군 아버지 박종대님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진상규명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손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렇죠. 뭐죠? 특히나 사참위라고 하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참위에서 그게 지금 뭐 어떤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그쵸. 그것도 이제 수연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 인쇄를 들어갔을 때 주문이 한 50건 정도가 한꺼번에 이제 주문이 처음에 인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10건을 사참위에서 구매를 해서 그 책을 분석하는 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응원을 하려고 응원차 구입을 한 게 아니고 분석을 해서 그게 이제 끝나고 정확히 일주일 만인가 가처분 신청이 10건을 분석할 정도면 10명이 빠졌잖아요. 또 그쵸. 그렇게 바쁜 와중에 뭐 10명인지 그러니까 2명이라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배정을 했대요. 분석하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진상규명에 성적이 전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조사 기간이 2년 이제 인데 그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렇다 할 결과가 없는데 지금 그 책을 분석을 해서 가처분 신청까지. 수연 아버님도 의외라고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책이 그들한테 도움이 될까 좀 정리 좀 해서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나오게 되면은 근데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멀리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다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사참이 우리 뭐 다. 예, 근데 우리 편인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것도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네. 일단 우리 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이제 놓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공소시효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진상 규명에는 도움이 안 되는 기구죠. 그 상황에서 어차피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사참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뭐 기무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공개됨으로써 조사에 타격을 받았다. 근데 기무사는 사참위 정도의 기관이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서 타격은 저는 안 받았을 거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해경도 지금 제대로, 구조과정도 제대로 지금 검증이 안 된 상황인데, 그건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3개월이면 종료가 되는데, 이렇게 사장되느니, 저처럼 이제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잦아들기 전에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수단으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라 상상 속의 사참인 것 같아요. 뭐냐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특조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특조위였잖아요. 네, 박근혜 그렇죠. 시절에는 그때는 뭐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청문회도 하고 네, 청문회도 대대적인 뭐 모습들이 있었죠. 예, 모습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사참위에서 뭐를 했다라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뭐 있었나요? 저는 뭐 가끔 수사 의뢰 정도. 예. 네, 뭐. 의뢰. 그리고 그때는 이석태 위원장님께서 광화문에 자리 깔고 앉으신 적도 있어서 단식도 하시고 하셨죠. 예, 우리는 위원장님 얼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참위 위원장 얼굴도 몰라요. 알아요? 얼굴은 알죠. 왜냐하면 특조위 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때문에. 분이라서 얼굴은 알고 있는데 일단 존재감이 전혀 없죠. 현재. 네. 네. 그리고 이럴 때 되게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들도 알고 보면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안에서 다 우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는데 버티는 게 어디냐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오늘 결론을 낸 것 같아요. 내가 아파서 아무리 아파서 하더라도 진심을 갖고 하더라도 특히 이런 어떠한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 주어졌다고 할까요? 그랬을 때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못할 것 같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왜냐하면 이건 결과적으로 304명이 죽은 얘기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즐겁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심이 천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안 보이는 게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한 명씩 다 구매해야 된다 이 책. 그러면서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지금 사진 올리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책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좀 구매하자. 1인 1권 구매하기 그것도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이것만 봐도 충분히 이 가처분 신청이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책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9월 달에 이제 그게 소송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무튼 어처구니 없는 일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누구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성목님은 잘 모를 거예요. 한번 사진을 봐볼게요. 네. 웃어 우리가. 오래된 사진이네요. 이게 순주님이 사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화문에서 그때 뭐 했죠? 단식? 아니, 딱 봐도 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절 했었어요. 예, 그 참배식으로. 이게 제목이 뭐였죠? 제목 없었어요. 네, 자기가 제목은 정확히 모르겠고 그 스님들 몇몇 분이서 그 참배를 목적으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때 유미나 아버님 단식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단식 끝났을 때였을 거예요. 끝났을 예. 그래서 시민들께서 참여하셔서 108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3000배, 1000배 뭐 많으셨죠.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진행이 됐던 참배였어요. 네. 인양하라라고 써 있는 거 보면 세월호를 인양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은 이제 병원에 계속 계시다가, 이제 처음 세상에 나와서 세월호에 대해서 네. 마주한 날 아닌가요? 처음은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는 시점이었었고, 그때 광화문에 이렇게 그 천막들이 있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분향소를 바라보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배에 참석해 주시고 저녁 늦게까지 진행됐어요. 저 역시도 한 8시까지인가 오전에 시작해가지고 그 정도 시간에 끝난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이 사진이 그때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이때는 마지막 생존자라는 걸 몰랐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밝혀졌을 때 정말 밝혀졌을 때 말도 진상규명 자꾸 하니까 뭐든 밝혀졌대. 알려졌던 게 그래서 되게 가슴 아팠죠. 예, 성모님 이 사진 다시 보니까 어때요? 그 시절에 성모님은 이게 몇 년 전인 거지 벌써? 5년, 6년, 5년 전. 네, 5년 전쯤 됐던 것 같아요. 5년 전에 성모님이 이러하였습니다. 어떠세요? 보기 좋네요. 아니, 저 때도 솔직히 그 부모님들 얼굴을 제대로 못 보던 시기였거든요. 네. 뭐 다른 분들 만나더라도 쉽게 생존자라고 말하지 못하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함께 한다는 생각이 더 커서, 자리에 함께 했었는데, 좀 그러네. 그때 당시에 이런 것도 있었고, 저는 그 이름들이 생각나요. 엄마 손, 엄마 손, 노란 손 수건? 노란 손 수건? 수건? 이나,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을. 근데, 네. 워낙에 이름 단체가 자체가 많았었죠. 예, 네. 이름 자체가 그런 거랑 광주 상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국상이구나. 우리가 상주라는 마음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걸 떠나서 국민이 해결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유가족들이 원하는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도 다 트라우마하고 진상 규명을 바로 잡아 가려면은 같이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국민 그렇죠. 모두의 일이었었고 국민 네. 모두가 힘들었었고 아파했었던 시기를 모두 같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어쩌면은 조금 잊혀진 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조금 외면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가슴에 담겨 있는 그 촛불이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꺼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나왔던 우리 30, 40대, 20, 30, 50대 다들 특히 30, 40대 같은 경우는 다 제껴두고 하느라고 1년, 2년 되면서부터는 또 빚을 지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생활고 네, 엄청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맞아요. 사실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예. 뭐 저 역시도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직업을 버리고서라도 찾아주셨었고 저녁에 낮에는 이렇게 리본도 만드시고 그쵸. 여러 활동하시고 집회 참석하시고 또 저녁에는 새벽까지 뭐 대리운전을 하신다거나 맞아요.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원활하지 않은 소통 관계였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분들은 솔직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날 찾지도 않고 나는 너무 힘들어.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족분들도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자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 그래. 그리고 또 뭐 너만 옳고 뭐 나는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유가족분들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시민분들도 자기 주장, 자기의 어떤 피력들이 많이 뭐 분야별로 많이 나눠졌잖아요. 뭐 침몰 원인부터 시작해서 네, 그쵸. 뭐 여러 의혹들에 대한 주장, 뭐 그것만 믿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로 힘을 합해도 모자랄 시간이거든요. 좀 많이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많아요. 네, 순주님 여기 멘트 있나요? 뭐 똑같은 마음이죠. 똑같은 마음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공소시효가 딱 7개월 남았습니다. 7개월 남았죠. 공소시효란 것은 7년 공소시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우리 참사가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날 시작됐기 때문에 2021년 4월 15일 이래서 그 전날로 해서 7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열심히 어떻게 이렇게 형태 없음의 존재를 말하는지 모르는 사참인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짜 긴박하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긴박한 시간인데 사참이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계시죠. 이거는 네. 그래서 우리 사실 이거 세월호 이제 준비할 때 자료가 매번 이렇게 종이를 들고 나오는데요. 이게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돼요, 매회에. 네. 이게 다 어떤 거냐면 진술서서부터 자료들, 네, 보고서, 보고서, 그다음에 어떤 거가 있죠? 감사원 보고서. 네, 재판 공판 조서, 네. 그 검찰 수사 보고서, 네, 그리고 녹취록. 이제, 그 해경하고 이제 검찰의 진술서, 녹취록, 네, 저희 목표는 되게 보니까 댓글에도 보니까 많이 잊으셨지만 다시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어떻게 되죠? 예, 오늘은 그 1, 2, 3정, 그러니까 그 선원들과 해경들이 교신을 연락을 했을 거라는 이제 녹취록 그리고 진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동안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너무 이제 표적 구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럼 니네 연락하지 않았냐 사전에? 예, 그 관련돼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연스럽네요. 네, 저번에는 이제 해경이 표적해서 우리 선언만 구했잖아요. 7명이 손잡고 막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선언과 해경은 교신을 했다. 이게 이제 했다. 네. 연락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 근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했고 이렇게 선언만 구했다라는 것까지가 이번 주까지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제가 이제 그 인트로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진술서를 좀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그 그 세월호 침몰하고 나서 이준석 선장의 첫 진술조서와 두 번째 진술조서, 근데 이 이후에는 사라진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1, 2, 3정을 기다리면서 조타실에서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그 관련돼서 이제 진술 내용 중에서 일부분이 9시 20분경에 해양경찰 경비정에 연락을 하니까 경비정하고 직접 연락을 했다고 진술을 했고 해양경찰 경비정은 약 10여 분 후인 9시 30분경에 도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경찰이 도착하여 구조가 되기 시작해서 구조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과 연락이 되어 구조 신청을 놓은 상태니까 라이프 자켓 입고 자리에 이제 대기를 하라는 방송을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네, 이거 이준석 선장하고 그 4월 17일 0시 30분이니까 네. 참사에서 바로 구조해서 그 이후로 바로 한 첫 내용, 진술, 첫 진술인 거죠. 삼천구함에 갔다가 이제 다시 목포 유경사로 와서 첫 진술이고요. 네. 두 번째 진술도 역시 저희들이 해양경찰만 오기만을 기다렸고 2014년도 4월 16일 9시 15분경 워키토키를 이용해서 선박 승객 관리 사무장 양대용에게 연락을 해서 해양경찰이 10분 후에 오니까 위험하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구조를 기다려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진술과 두 번째 진술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진도 VTS에서 1, 2, 3정에 도착하기 전에 세월호에 몇 분 후면은 해경정에 도착할 거다라고 알려줘요. 예, 그거 이제 처음에 알려준 시간이 9시 27분부터 9시 28분까지 해서 두 번을 경비정 도착 15분 전, 경비정 도착 10분 전이라고 알려주는데 요 경비정 도착한다는 내용을 세월호 선원들한테 전달하기 이전에 이미 이준석 선장은 해경 경비정과 통화를 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요거는 수사가 전혀 안 됐어요.
이거는 그래도 바로 받은 진술이라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후에는 없어졌겠죠? 그렇죠. 이유는 없어졌죠. 모텔이 아니었죠. 이준석 씨는 또 특히. 예, 맞아요. 사라졌었어요. 네, 사라졌었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목포 상황실에 보면은, 해경들이 이제 정보를 나누는 해경 문자 상황 시스템의 내용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네. 문자 상황 시스템 정보를 알려드릴까요? 네, 목포 상황실의 대화 보면 세월호. 본청 상황실하고 목포서가 통화한 내용인데요. 네. 직원이 말하기를 선장은 지금 현재 통화가 안 되고 있고 그중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우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자현 50도로 기울었다고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예, 그리고 구명정을 내릴 수 없답니다라는 통화를 했다는 보고를 하는 거죠. 네. 이것만 봐도 사실은 문장 두 개가 다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승객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승객이 맞나요? 이게 승객이 상황실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리고 50도로 기울어져 갔다는 거를 무슨 보고하듯이 이야기했다는 게 솔직히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구명정을 내릴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이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구명정이 5층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승객이 터뜨려 보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분명 선언일 수밖에 없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손주님, 저는 이게 구명정을 딱 구명 벌이잖아요, 이거는 한 개 터뜨리려다 말았다 이래서 우리 좀 저번에도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화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준석 선장의 진술이 중요해서 아까 경비정하고 통화를 했다는 진술 앞에 그렇게 기다리면서 뭘 했냐면 자기가 이제 지시를 해서 1등항에서 강원식 이제 선원들한테 지시해서 구명벌을 한번 터뜨려봐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경사가심에서 못 터뜨렸다라고 이제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사가심에서 못 터뜨렸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진술을 했어요, 조타실로. 근데 뭐 방금 송목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5층에 구명벌이 있고 선원들이 그거를 터뜨리려고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는 승객들은 없어요. 그러면 맞죠. 목포 상황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구명벌을 터뜨릴 수가 없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건 선원한테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선원밖에 알 수가 없고. 근데 이거 말고도 문자 상황 시스템에 보면 9시 17분에 이제 목포 상황실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월호 관계자랑 전화 통화한 결과 현재 침수 중이며 침몰 위험으로 구조 요청을 한다는 사항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월호 관계자는 선원이잖아요. 그쵸. 선원하고 지금 통화를 했어요. 17분에 9시 17분에 목포 서가. 네. 문자 시스템이 이렇게 나와 있고 침수 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현재 17분이면 선원들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신고 전화를 하는데 침몰 신고 전화를 하는데 그 신고 전화에는 어디에도 침수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탑승객들이 밑에까지 내려가서 침수인 걸 확인해서 위에 올라와서 신고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침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관계자랑 통화를 해서 침수라 그런다, 얘네들이. 그럼 이거는 선원과 통화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성모님, 침수라는 걸 느낀 게 언제쯤이었어요? 저는 침수, 침몰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요? 네. 그런 거 느낀 거는? 그거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인지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울어지고 방송 계속 나오고 그냥 그걸로만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구조대 해경 구조대로 헬기가 왔었을 때 사람 몇 명 더 태웠으니까 올려보내라라는 내용을 들은 거 말고는 이게 침몰할 거라서 태워가나 보다 이게 아니고 한 명씩 나가면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침수 침몰 정도가 아니고 네. 배가 어느 정도 기울었다 네, 이 기울어졌으니까. 정도만 인식을 네. 했어요. 이게 이제 일반 그거로만 인식을 하고 또 이게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도 다급하게 빨리 나올 수 있게 뭐 움직여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당시에도 그냥 하나씩 나가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했지 누가 먼저 이건 침몰될 거고 다급한 상황이야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물이 새고 있다는 건 선원들밖에는 침수 중이라는 건 선원들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월호와 해경만 대화한 건데 이걸 네. 승객이라고 뻥친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선원들은 단 한 명도 우리한테 탈출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네. 자기네들은 탈출을 준비하고 탈출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탈출을 위해서 움직여 뭐 탈출해야 돼라는 말 한마디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기로는 힘들었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으로서 상황 판단을 해야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자책감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네. 생각보다 이 배가 무척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침몰이야, 침수야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선수에 있는 사람과 선미에 있는 사람이 거의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긴급하다고 이게 좀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침몰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했고요. 그 큰 배가. 예. 더군다나 9시 17분이면 완전 초기예요. 그러니까요. 목포서에서 얘기했던 9시 17분이면 예. 또 가슴에 기울자 불 하나 생기나요? 말자라는 느낌이 언뜻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9시 17분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기울고 대기하고 있을 때 초반 시간이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 보면은. 근데 지나고 와서야 그때 시간이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뭐 기울자마자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라는 이런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 위급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보면은 여기 탑승객들이 어쨌든 몰랐다. 네.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전 좀 특이했어요. 4페이지 보면은 선장하고 연락해봤냐고 본청 상황실에서 물어보니까 목포 상황실에서 거기도 정신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쵸? 못 해봤다고. 못 해봤다고. 네. 네, 서로 정신이 없었다. 네, 정신없는 걸 근데 알고 있죠. 네, 네. 손주님 진행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그 해경 그 김경일 정장의 통화 내역 같은 거 이제 함정폰 123정 함정폰 통화 내역 같은 걸 보면 목포 해경서랑 통화한 것도 이제 있는데 진술 과정에서는 이걸 왜 통화했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알 수 없는 통화 보여주시면 기록들이 될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여기 보여주세요. 이건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안 보이실 건데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통화 기록이 네.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못 보내냐면 그 개인적인 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어서 네네. 그런데 이때 8번이나 전화 통화를 했었고요. 예,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이제 일단 김경일은 어떤 내용을 왜 통화 누구랑 했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지나갔고요. 그래서 이런 전화 또는 목포서로 바로 이제 전화를 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당시 이제 목포 해경소는 VHF가 있어서 세월호와 충분히 교신을 할 수 있는 통달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전혀 수사도 안 됐고 공개도 안 됐죠. 근데 이런 흔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충분히 연락을 잘 알고 있었구나, 니네 세월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진술들과 기록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딱 봐도 이게 11건인데 11번이나 전화를 막 하거나 아니면 교신을 한 흔적이 있는데 딱 그 말이 없어. 구하지 마. 이 말이 없어서 사람들은 이게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것도 이 번호가 어느 위치에 어떤 곳인지 확인이 안 됐잖아요. 네. 그냥 확인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수사권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 수사권? 은폐 수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조차도 수사 안 하고 이 기록들 자체를 뭐 증거 내용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 거조차가 네, 그쵸. 의문을 안 갖는 수사라는 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폐 수사 범죄를 저지르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다음 보면은 이제 진도 VTS라는 곳이 이제 처음부터 문제가 많이 됐어요. 조명도 되고 아, 그랬었는데 진도 VTS와 세월호 교신, 세월호 사이에서 어떤 교신이 있었는가를 네. 좀 정리를 이제 해보면 원래는 지금 공식적으로 9시 8분부터 이제 세월호, 그러니까 진도 VTS가 세월호를 먼저 부르죠. 규선 지금 침몰 중입니까? 하면서 이제 첫 교신을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공식적으로 세월호 조난 신고는 제주 VTS의 강원식 일항사가 8시 55분에 첫 신고를 한 거가 스타트가 된다. 맞아요. 라고 지금까지 이제 되어 있는데, 선원들의 중복 진술을 보면 강원식 일항사가 제주 VTS로 신고를 하기 전에 진도 VTS에 신고를 했다는 진술들이 있어요. 그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떤 교신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한 진술은 있는데 진도 VTS에도 요 시간에는 그 교신한 내역이 없고, 그럼 이제 이건 누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교신록에는 그쵸. 없는데 진술, 선원들은 다 진술을 해요. 조타실에 있는 선원들은 그때 교신했었다. 근데 녹취록에는 안 나와 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진도 VTS 관련돼서 신정훈 당시 이제 그 견습 일항사라고 하잖아요. 요것도 역시 침몰 당일날 그 진술한 거예요. 목포 해경서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떻게 그 기울는 과정에서 조타실에서 뭘 했냐라는 이제 질문에서 진술을 하다가 중간에 이 양사가 김영호거든요. 그쵸. 이 양사가 VHF 채널 67번으로 진도 VTS에 구조 요청을 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휴대폰으로 제주 운항관리실에 여객선 상황을 보고하고 구조 요청을 했다라고 진술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 그럼 진술이 휴대폰 신고 시간이 9시 3분하고 9시 10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할 때는 상대방이 안 받아서 전화 그냥 끊어줬고 두 번째 통화가 돼서 신고를 했다. 자기는 제주 운항관리실에. 그래서 경찰이 다시 물어봐요. 그럼 이 양사가 VHF를 신고를 했다는데 진술인이 첫 번째 전화를 하기 전이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9시 3분 이전에 김명호가 진도 VTS에 세월호 침몰 사실을 신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진술이 있고 또 하나 진술이 이제 김명호 본인이 선장의 지시로 진도 VTS로 자기가 교신을 했다. 그래서 배가 기울어져서 침몰 예정으로 빨리 구조를 바란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네. 저만 교신한 게 아니고 일항사가 여러 번 교신을 했다. 이건 이제 제주 VTS 교신을 얘기를 한 거겠죠. 이렇게 해서 교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요거 말고도 그 4월 19일 날 오영석 조타수가 진술을 한 게 구조 요청을 이제 하라 그래서 자기가 VHF 송수신기를 요 김영호 이양사에게 전달을 해서 이양사가 처음으로 해경에 연락해서 세월호 위치를 말해줬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행동을 했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요 그 오영석이 해경에 연락 후에. 그러니까 해경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진도 VTS 연락 후에 제주 VTS에도 연락을 했고, 그러니까는 강원식 전에 지금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뭐 우연으로 해서 이렇게 뭐 다른 이제 진술을 하고, 근데 일단 제주 VTS 전에 먼저 연락을 했다는 진술이 있고, 그 다음 녹취록을 보거나 제주 VTS 녹취록을 봐도 김명호가 신고를 한 내용은 일단 없어요. 강원식 한 거 말고는 이제 없는데, 이제 뭐, 위치, 그러니까 그 방금 이제 김용호가 진도 VTS의 위치를 얘기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김용호가 신고를 하면서. 근데 진도 VTS 녹취록을 보면 세월호 위치에 대해서는 제주 VTS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9시 19분. 그것도 뭐 위경도를 얘기한 게 아니고 병풍도 동쪽 1마일 이제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그쵸. 하고, 그 다음에 24분쯤에야 비교적 정확한 뭐 34도, 10분 뭐 동경 몇 도 이렇게 해서 아주 정확히 불러주는데, 진도 VTS가 처음으로 침몰 위치를 언급한 게 정확히 불러준 게 아니고 둘라이스랑 교신하면서 우현 전방 2.1마일에 세월호 거기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한번 얘기하고 29분에 돼서야 병풍도 북방 1.7마일이라고 해서 세월호 위치를 처음으로 언급을 해요. 근데 이 오영석의 조타수 진술을 이거 이제 재판에서
그러니까 중복으로 한 번 더 이제 진술을 재차한 거죠. 재판에서 얘기를 한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VHF 무선기 잡아서 항해사한테 건네줬고 진도 VTS에서 사고 지점에 대해서 위치를 좀 알려달라. GPS를 보면서 그래서 사고 위경도를 좀 불러달라고 해서 자기가 김영호한테 위경도를 불러줘서 김영호가 진도 VTS의 위경도를 얘기를 해줬다.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 덕하군이 전화한 게 9시 58분이었나요? 그때쯤 8시 54분인데 54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게 전남 119로 처음에 전화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8시 54분이라고 우린 알고 있는데 네. 전남 119에 그럼 8시 54분에 그 전화가 들어온 인입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근데 그 기록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해경에서 내놓은 거예요. 이거 8시 45분에 전화 맞아요. 온 거야. 그래서 음원하고 녹취록을 내놓은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시에 전화가 들어온지 그니까요. 몰라요. 예, 우리가 보면은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자기네가 그 말만 따서 갖다 놓고 자기네가 시간을 임의대로 붙인 거죠. 네. 예, 제가 덕하 아버지를 만나 봤었거든요. 근데 덕하 폰이 나오지 않았어요. 포렌식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덕하가 언제 했는지는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초반에 이제 마지막 영상 나오고 막 사진 오다가 갑자기 탁 끊겼잖아요. 그때부터는 갑자기 핸드폰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갖고 덕하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위도경대가 위경도. 어떻게 되냐. 네, 뭐 그 얘기는. 우리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어떤 참사가 일어났어. 전화를 했어. 전화했는데 여기 사고 났어요. 거기 경도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은 와, 기발을 한 질문인 거죠. 그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상한 건가? 1%의 확률로도 그런 질문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거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코엑스 같은 데 갔어. 그런데 막 뭐 지진 난 거 같아가지고 어떻게 도망가다가 보니까 주차장이야. 근데 무너졌어. 거기서 주차장 위치 어디냐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게다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찰이라면 진심이 있다면 그럴 것 같죠. 얘가 이제 제 대답을 못 한다면 야 옆에 얼음 바꿔봐. 그 말 먼저 나오지 않나요? 하다못해 뭐가 보이냐고만이라도 얘기를 그쵸. 한다면. 네, 계속 할게요. 이런 진술들이 16일 진술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판에서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 날 또 이제 조준기 조타수도 역시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김영호도 신고를 했고 강원시도 신고를 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침몰하는 과정에서 김영호가 이제 교신을 계속 진도 VTS랑 해요. 근데 이거는 그 강원시 이전의 신고 전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진술을 하죠. 그 이후에도 계속 진도 VTS랑 교신을 했다. 그건 이제 교실록에 나와 있는데 김영호가 진도 VTS의 위경도를 알려준 거와 진도 VTS가 위경도 좀 불러주세요라는 교신록이 아예 없어요. 현재.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을 알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월호 침몰이 몇 시에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9분부터 이제 49분부터 회전을 했다고 시작하나 여러 보고서에서 35분, 30분경, 8시 30분경이 제일 지금 유력한데 그럼 그게 이제 맞는 상황이 이제 자료를 볼수록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녹취록에는 김영호가 VTS로 신고했다는 녹취록은 없다. 그러게요. 아까 댓글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시간대별로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저희는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그죠? 시간대별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일단은. 그리고 더 그런 거는 무슨 보드게임처럼 쏙쏙쏙쏙 기발하게 다 빼놔서 우리가 딱 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소실된 자료들, 소실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감췄다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되게 16일 사고 나고 몇 시간 안 돼서 바로 진술을 하고 그 내용들이 대부분 같은 입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선원들 그쵸. 똑같이. 거의 진실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들인 건데 그것들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게. 자료가 빠졌다는 거. 네. 그 뒤로 동일하게 없어지는 내용들. 그리고 선원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자료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많은 곳에 범죄가 보이는데도 참. 네. 일단 뭐 그래서 이런 교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월호 상황을 충분히 다 해경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친밀했네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표적해서 구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 빠졌네요, 여기서는. 그쵸? 어디로 갈게 어디로 있어. 다 통화하고 갔으니까. 그쵸. 참 답답하죠. 예, 순주님이 이거 되게 고생해서 오랫동안 보는 사항인데 이게 풀리지 않는 게 그 빠진 구멍들 때문에 그쵸. 예, 이게 딱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수사권 아니면 특히 대통령이 내려서 수사권 아니면은 이거 꺼내 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냥 검찰로는 힘들죠. 그렇죠. 그냥 검찰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임기도 얼마 안 1년 반 남았나요? 예. 1년 한 8개월. 이제는 약속을 지키실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늦었어. 아, 늦었어? 늦었어. 아니야. 안 늦었어요. 난 끝까지, 난 세월호 2주까지도 아이들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아, 그럼요. 그 늦었다는 표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지금 건데. 그거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박명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다. 이거 진짜 이제 격세지감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세월호 방송을 하면서 웃을 수가 있네요. 매번 웃음들이 뭐 좋거나 즐겁거나 뭐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어이없어서 웃는 것들이라서 참. 아니요, 사실 좀 그렇기도 해요. 말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웃으면서도 열받아 하는. 네, 그래서 여기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월호랑 해경하고는 긴밀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1, 2, 3정뿐만 아니라 원래 그 진도 세월호 위치는 67 채널이 아니고 16 채널이었어요. 67번으로. 채널이었죠. 네, 교신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 그렇죠. 그 관할 순찰 구역이 있는데 네. 그 구역 안에 들어가면 67번 채널로 바꿔서 들어가야 되는 이게 뭐 해경들이라든가 아니면 어선들도 그 채널을 통해서나 구조 요청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16번 채널로 바꿔서 사용했다라는 진술들이 있어요. 16번 채널로 바꿔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선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해상 수색 구조 매뉴얼을 보면 원래 조난 선박을 구조를 하러 가는 해경 선박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조난 선박에 대한 위치 선명, 승선원 수, 조난의 종류, 요구되는 지원 형태, 그리고 희생자 수나 조난 선박의 침노나 속도, 그다음에 선박의 형태나 통신 수단 등 기본적인 정보를 고 조난 선박과 교신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탑재된 장비를 이용해서 교신을 계속 지속적으로 청취를 하면서 전복 발생 시에 인명 피해 상황을 계속 파악을 해야 되고 탑승객들의 퇴선 여부를 선원들하고 정보를 교환을 당연히 해야 되고 구명 쪽의 그 착용 여부 그리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 어디로 진입을 해야 탑승객들이 모여져 있냐 뭐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연히 의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1, 2, 3정은 가면서 67번으로 계속 교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갑툭튀한 17번 채널은 무슨 얘기죠? 16번. 16번. 16번과 67번 두 가지 채널을 사용하는 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목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청취 의무 주파수가 16번이랑 67번 두 가지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월호 역시 진도 VTS 관제 해역에 진입했을 경우 당연히 진도 관제역 주파수인 67번 채널로 변경하였을 거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1, 2, 3정은 진도 관제 해역 통신 주파수 67번이 아닌 16번 채널로만 세월호를 호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원래 그 경비를 하는 경비정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경비정이 이제 그 3구역이라고 해서 진도 관할 해역을 경비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67번을 원래 틀어놓고 다니는 애들이야. 그쵸. 그래야 진도 VTS랑 뭐 다른 항행 선박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신을 해서 앞에 뭐 배가 온다 아니면 좌연으로 틀어라 우연으로 틀어라 이런 이제 교신을 할 수가 있는데 세월호 침몰 당일날은
출동을 하면서 진도 관할에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걸 알고 있고 진도 관할에는 67번 채널을 사용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애들인데 그걸 16번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전화 통화해. 네, 그래서 16번으로 돌렸다는 거죠. 근데 네. 요거 이제 요 진술 과정도 너무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16번 결국은 16번으로 돌려서 세월호를 불렀는데 교신이 안 됐다잖아요. 근데 그쵸.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네 의무는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조난 선박하고 교신을 해서. 그러면 진도관할 구역에 있으니까 16번을 안 되면 67번을 당연히 돌려서 불러야 그쵸.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안 하고 위급하니까 SSB를 통해서 어선을 불렀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변명거리를 얘네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특이한 게 이제 김경일 정장이 그 진술 과정에서 123정의 출동 초기에는 VHF 세월호 호출할 때 67번으로 호출했다고 알고 있었다. 자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3정 해경들도 처음에 자기네들 다 67번으로 교신을 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교신을 한 박성삼도 역시 자기 67번으로 세월호랑 교신을 했다고 얘기를 계속 했어. 그리고 왜 거짓 기자회견 한 거 있잖아요. 123정이 자기들 열심히 구조했다고 그거 그것 때도 67번이라고 얘기를 했고 감사원 감사 받을 때도 67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67번 채널이 16번으로 바뀌었어. 이유는 몰라요. 그래서 이 해경들도 자기는 67번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감사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히 김경일이 뭐라 그러냐면 채널 16번으로 세월호를 호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이 진술을 박성삼도 하고 다른 그 선원 1, 2, 3정에 있는 해경들도 다 진도 관할이니까 67번이죠. 라고 다 진술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67번으로 한 줄 알았다. 근데 이게 감사원 과정에서 바뀌는데 검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2014년도에. 수사 보고서에 보면 너무 이제 특이한 게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보고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무선 교신하면 무선 운영 일지 쓰거든요. 해경들은 다. 네. 거기에 보면 세월호한테 67번을 이용해서 호출했다고도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됐어.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그 밑에 이렇게 기재된 것까지 그 운영 일지까지 확인을 했는데 감사원 조사에서 채널이 16번을 사용한 걸로 확인이 됐다고. 아니 근데 이게 감사원 그 감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접 교신한 사람이 67번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함정 운영 일지도 67번으로 적었어. 근데 이게 감사원 과정에서 바뀔 수가 있냐 이거죠, 저는. 그렇죠. 심지어 이런 거잖아요. 공순주 윤솔지인데 너 공솔지지?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지금. 같아요. 네. 아 그랬나 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67번으로 이게 왜 바뀌었나? 그러니까는 고의로 일부러 바꾼 건가라는 그 시점에서 좀 보면 67번으로는 계속 세월호랑 진도 VTS랑 교신을 하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교신을 다 이제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움직일 수 없다. 좀 배가 기울었다. 이거를 지금 제가 보기에 67번은 정상적으로 교신에서 다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16번으로 그래서 니네가 16번으로 바꾼 건가 이거? 못 들었다고 해야 되니까 상황을 몰랐다고 해야 되니까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어이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수사 보고서에. 형님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수사 보고서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전행까지만 해도 67번 채널이 그대로 있고 그것에 대한 진술과 조사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과정에서 갑자기 야 67번 아니고 16번이야 16번 16번이었다니까 아 맞다 16번이지 그러니까 조사 받는 사람이 그랬어요? 16번이었나? 눈빛이 엄청 오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으로 간절하게 맞다 그래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런 상황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감사도 좀 이상하다 이거.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이 감사 그 조사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 친구들이 67번 채널에서 16번으로 뒤바꾼 거죠. 그렇죠. 완전 뒤바꿔서 해경이 채널이 바뀌어가지고
못 들은 게 당연하다. 그걸로 끝났어요. 채널을 바꿔서 못 들어서 야, 왜 그렇게 했어? 뭐 그렇게 했으면 안 돼. 너 벌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지? 16번이 맞았지? 못 들은 거 맞아. 이렇게만 표현이 된 거죠. 네. 오늘은 자료는 예, 여기까지로 할게요. 저는 이번에 한번 사진을 갖고 와봤어요. 뭐냐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또 핸드폰 포렌식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똥차게 없는 게 제가 본 포렌식이 70개 정도의 핸드폰의 포렌식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만 갖고 왔어요. 뭐 때문이냐면 실감 나기도 하고 순주님은 또 못 보신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분야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것은 뭐냐면 희생자들의 핸드폰 안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예, 이게 보세요. 진도 해상서 350명 탄 여객선 조난 신고 침수 중. 여기 보시면은 9시 37분에 4월 16일 9시 37분에 아무 일 없기를이란 댓글이 이미 막 뜨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희생자가 캡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자가 이것을 보고 죽었다는 거죠. 예, 무슨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할까? 만일에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보니까 어떠세요? 다음 거 봐볼까요? 총평은 일단 예. 그 공포를 어떻게 이겨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네, 그 다음 거를 보면 그게 총평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기억나시죠? 뭐냐면 70명의 핸드폰 안에 4월 15일 11시에서 12시 사이부터 아침 6시까지 대략 7시간의 핸드폰 안에 문자, 카톡, 사진도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그렇게 다 없다. 그래서 11시 30분에서부터 다음날 8시경에 다시 복구가 됐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게 불꽃놀이에서 끝이거든요. 그렇죠? 다음 장면을 보면요. 예,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불꽃놀이 다음 아침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이제 침몰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상하다. 불꽃놀이 끝나자마자 핸드폰 끄고 주머니에 넣은 거죠. 그렇죠. 고등학생들이 네, 수학여행 가서 수학여행 가서 네. 어떻게 통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내고 많이 네. 피곤했다. 전 학생들이 다. 이게 불가능하죠. 근데 이런 기록들이 희생자분들의 사진 기록, 그러니까 핸드폰 포렌식한 내용이 전체가 그런 거잖아요. 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2명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특수한 상황이었었고요. 뭐 예. 집에 있는 학생도 있었고 핸드폰을 네네. 놓고 와서 네. 그 학생만큼은 그런 문자라든가 내용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또 있죠. 마지막 사진 보면 이거는 제가 갖고 온 건데 마지막 시간 때에 아이들이 이 통화 목록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통화 목록. 그러니까 계속 전화했는데 엄마가 못 받은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이들은 엄마를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순주님. 왜 그러세요? 아니, 시간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1분 단위로, 그 다음에 초 단위로 네. 한 3번 찍힌 것도 있네요. 같은 분에. 그래서 네. 처음에는 1분 단위로 이렇게 찍혔는데 계속 눌렀다는 거죠. 계속 눌렀다는 22분 이렇게 왜 이거는 한 아이의 예에 불과해요. 그렇죠. 예. 예슬이 학생 아시잖아요. 우리 전시회도 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캐시 슬라이드를 했었나 봐. 그때 이게 밀어야지 열리는 거 계속 초 단위로 눌렀던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예. 일단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조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댓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말씀하시려면 여러분들의 의견에 응원한다는 메시지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 사항들 최대한 맞춰가면서 진실을 그러니까 어느 언론도 어느 검찰도 보지 않는 진실을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사진 보여드렸던 사진들처럼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 뉴스에 대한 댓글을 보고 기다렸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무참히 죽을 때까지
손을 놓고 있던 정부 기관들을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촛불이 너무나 간절하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꼭 용기 좀 내셔서 앞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초당적 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수사권을 부여한다 해도 진상규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무사도 국정원도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다시는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기에는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두들 준비하느라 고생했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